반갑습니다. 자, 이제 현대문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수능 완성 3회차죠, 그죠? 수능 완성 3회차. 그리고 당연히 현대문학을 저랑 같이 볼 건데 문제를 풀고 봐야 합니다. 알겠죠? 자기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일단 그죠? 읽고 풀어보고 그 다음엔 나랑 역시나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갈래적인 것만 조금 얘기를 해주면 일단 처음 나오는 건 지금 이건 뭐다? 지금 극갈래죠, 그죠? 극갈래인데 원래라면 극갈래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죠, 그죠? 거의 다 그냥 소설이 나오는데 극갈래가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또 현대소설이 또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솔직히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두 작품을 따로따로 읽고 그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극갈래에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은 극갈래는 그래도 인물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죠, 그죠? 당연히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앞에 넣어주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죠? 인물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설갈래에서는 이제 인물을 당연히 서술자와 인물을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죠? 아, 서술자, 인물 파악. 근데 지금 서술자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서술자 파악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인물 파악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사에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 되기 때문에 그죠? 내용에 집중해서 내용과 흐름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풀고 우리가 잠시 멈추고 풀고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자, 다 풀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작품 제목이 뭐죠? 김우진의 산돼지라는 작품입니다. 요건 사실 교과서에도 한번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또 수능 완성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가작품은 어떤 내용인지 역시 이 보기를 저는 문학을 항상 보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읽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는 뭐였어? 가의 최원봉이라는 인물은요. 가의 최원봉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청년, 오케이, 배경이 나오고요. 청년 지식인 어떤 인물인지 나왔어요. 그죠? 아버지, 동학당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 민족을 위한 현실계 상영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간부로 활동을 하는데 뭐 외부의 방해 1번, 도덕적 결벽 2번, 그죠? 도덕적 결벽에 대한 자신의 집착 이렇게까지 합시다. 외부의 방해, 도덕적 결벽에 대한 자신의 집착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최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결벽이 뭐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거야. 나쁜 짓을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입장이 도덕적 결벽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그럼 가를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그러진 않을 거야. 어떤 내용인지 착착착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그대로 나오네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인 최원봉. 현실계획의 사명감을 갖고 청년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바자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게 뭐냐면 다른 데로 끌어왔었다고요. 그죠? 너희 그 청년회의 돈을 좀 딴 데 썼다라는 혐의로 불신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데 불신임이 뭐다? 이제 잘린다고 간부에서 잘리길 위기에 놓였다고요. 최원봉이. 그래서 최원봉 그래 진짜 그랬을까는 모르겠죠, 그죠? 일단 근데 저희 보기대로라면 도덕적 결벽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짓 하고는 못 산다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빵꾸가 난 거야, 그지? 그 서류에, 그죠? 자, 최원봉. 그래, 내 화상, 내 그림입니다. 내 얼굴 그려놓고 어쨌다고?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가 오빠라고 하네요. 그죠? 똑같은 최씨니까 아마도 뭐인 것 같다? 남매인 것 같죠? 여긴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남매라고만 합시다. 자,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 그려가지고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고 야단이었더래요. 그리고 손뼉도 쳤더래요. 산돼지 화상, 산돼지 얼굴, 자기를 조소. 오케이. 조소가 뭔지 알죠? 비웃는 거. 이걸 뭐 두 글자로 자조적으로겠죠? 자조. 그지? 그랬더니 또 차혁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물 파악이 필요 없어요. 그죠? 등장인물 이름 알려주잖아. 그지? 차혁, 영순씨, 그만둡시오. 그까지 개자식들 하는지 일일이 가리다 우리만 사람답지 않게 된다. 그까지 개자식들. 역시나 그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차혁입니다. 부정적. 자, 그런데 왜 오빠한테 돈 썼다고 야단입니까? 차혁이 딴 남들까지 알고 있는 처지에 영순 씨한테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니? 라고 하면서 원봉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장부와 현금이 50여 원 축이 난대요. 참고로 이건 일제강점기죠. 그죠? 옛날 1910, 20, 30, 40년대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여 원이 작지 않은 돈이었겠지. 근데 그게 빵꾸가 났다고.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되면 원봉군에게 불신을 제출되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임함, 자르자라는 게 불통되었으니 근심하실 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왜 그런 거 하니? 참고 불통이 뭐야? 그지? 부결됐다고. 우리 독서 한번 했잖아. 너희 가결, 부결 모르는 애들이 있었다며. 가결은 오케이 된 거고 부결은 그게 안 된 거에 통과가 안 된 거지, 그지? 불통되었으니 근심하실 것 없다. 왜 그런 거 하니? 일단은 불신임안을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원본군을 용인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불통과가 되었다. 근데 이게 최연복 입장에서는 자, 최연복 어떤 인물? 도덕적 결벽이 있는 인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게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인 거를 네가 아니? 왜? 아, 도덕적 결벽이야. 되게 나는 나쁜 짓을 했으면 차라리 벌을 받고 처벌받고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거를 눈 감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괴롭다고. 최연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연수 오빠 그러면 회계검사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당방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했더니 차역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신임함이 제출되게 된 원인을 캐서 폭로시켜야 할 것이지요. 차역의 입장과 최연봉의 입장은 되게 가치관이 달라요. 얘는 애초에 지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도덕적 결벽을 갖고 있는데 차역 봐준다는데 왜 그러냐? 오히려 자 밑에 한 회의 상무간사로서 앉은 책임이 있는 이니까 누가? 최연봉이, 이거 최연봉이죠. 사령회계에 축이 났다고 하더라도 물어넣으면 그만일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 상사간사의 불신임만이라니 말이 되는 거. 난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지금 돈이 축난 거 그럴 수 있지. 그 채워 넣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거 가지고 불신임함을 내놨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차액은. 왜? 야, 우리 누워서 침 뱉기 아니야? 라고 사역은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똥칠하는 그런 무식하고 무정견한 짓이 어디 있겠어. 이 내용 조사에서 확적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네 라는 이들은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가치관 차이를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중요하기 위해 똥칠 아니라 더한 칠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하고 나설 수밖에. 왜 그렇게 되어가냐? 내 말 좀 들어봐라. 저번에 불신임함 통과 못된 것도 결국엔 신임 아니냐? 그렇지. 뭐 얘 입장에선 그런 거야. 불신임안이 나왔지만 그게 결국 통과되지 않았잖냐? 그럼 니에 대한 신임 아니냐?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회계상에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놓고라도 너에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 아니겠냐? 신임한다는 거 아니겠냐? 정치에서 과실은 제약이라는 금원을 사실로는 부인해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그래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그냥 좀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역시 별표, 그죠? 체험본의 가치관이 되게 잘 드러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한다기로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 싫다. 오케이, 얘는 이런 입장이야. 나는 내 과실대로, 그죠? 그대로 자복하겠다. 승리 얻은 장군 이상으로 억찬 자신을 가지고 사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도 역시나 드러나요. 체험본 가치관. 이게 되게 중요한 말들이야. 그치? 그 보기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역시 말다툼 중에 역시나 여기 그 더러운 동정은 똥보다도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최원봉의 말.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냐. 이 에고이즘의 철저한 놈. 이를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이것도 역시 별표. 자, 이때 위선이 뭐야? 나를 위해 나를 봐준다는 거야. 왜? 지네들이 필요하니까. 지네들이 필요하니 나를 봐준다는 그 위선. 그거를 내가 용서해야 하냐? 난 나랑 좀 안 맞다 이거지. 최연봉의 입장에서. 알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지? 이게 김우진의 산돼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23번을 먼저 풀어보자. 자,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기억, 원봉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신임이 무시되고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이 청년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래요. 기억? 딱 봐도 차역이 얘기한 거겠지, 그지? 여기. 자, 그 문제보다, 그러니까 최연봉이 실수했고자 하시고 축이 난 것보다 이 불신임함이 제출된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역 입장이죠. 그지? 청년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면 문제시. 요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어떤 거? 여기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 축이 생긴 거 과실이라 해놓고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상대의 과실 인정하더라도 불신임에 통과되지 못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설득. 그렇지. 이게 뭐야? 결국 너를 향한 불신임안이 나왔어도 통과되지 않았잖냐. 불통과된 게 신임 아니겠냐. 그대로 계속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니은이었습니다. 그다음 디귿. 여기 나는 최연봉 입장입니다. 내 과실을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디귿이야. 바자에서 축이 난 것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요. 저지른까지 덮지 않고 떳떳하게 책임지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리을.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과실을 용서해준다? 그런 동정은 진짜 더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출의 잘못을 덮고 상임간사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상대의 호의를 부정적. 그렇지, 이것도 맞죠? 너희 그게 더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정답 몇 번? 5번일 수밖에 없어. 근데 5번이 말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회계 오류를 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함을 제출한 이들의 것을 명목으로
불신임함을 제출한 이들을 비판하고 있대요. 불신임한 제출한 이들을 비판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야? 걔네들은 나를 필요하니까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필요하겠다고 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위선을 되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봐야 돼요. 위선 비판만 있으면 과연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야. 위선 비판 요거는 맞는데 불신임함을 제출한 이들의 이기주의 이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뭘 비판한다고? 내 잘못한 거를 뭐라 하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그 위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 위선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좀 헷갈리면 좀 써놓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위선. 요거를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역이랑도 안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오케이. 가글은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 나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쥐잡기래요. 쥐잡기. 자, 쥐잡기는 여기 역시나 한번 보자. 쥐잡기가 뭔지.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남한에 정착하게 된 포로 출신.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었어. 그지? 근데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남쪽으로 포로로 붙잡혔는데 남쪽에 정착하겠다라고 해서 남쪽에 정착한 사람이죠. 근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북한 가족 못 만나요. 그 다음 남한사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아가요. 되게 무능한 삶을 살고 있나 봐. 그 대신에 각에 나타난 쥐를 잡는 것에 집착하는데 쥐에 집착을 해요. 그게 결국 뭐다? 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왜? 야, 나 그래도 쥐라도 잡고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기도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현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집스러운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좀 빠르게 볼게요. 자, 나의 첫 번째 부분. 그가 쥐 한 마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홍은 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서술자 내가 파악 잘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시점이야? 그렇지. 파악했겠죠.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인데 민홍에게 초점화를 하는 거지. 초점화 뭔지 알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요. 하지만 서술자가 마치 누구의 입장으로? 민홍의 입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처럼 쓴단 말이야. 이 작품이 그렇게 서술되어 가거든요. 그게 이제 초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러면 이미 틀린 거야. 알겠지? 등장인물을 서술자인 것 마냥 서술자 아니야. 그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 작가예요. 근데 얘를 서술자인 것 마냥 전개하는 그런 느낌이다. 알아주면 좋습니다. 민홍은 1년 전 그죠? 1년 전 아버지를 떠올린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불현듯 세상을 등진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응월이라고도 생각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 간다. 아버지는 잘 싸운 축이 못 되었다. 민홍이 나 아니야. 알겠지? 민홍의 입장으로 뭔가 전개가 되는 거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잘 싸운 축이 결코 못 되었다. 민홍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아니잖아. 민홍이 보기에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생쥐 한 마리, 나흘 동안 생쥐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 넘어가서 아버지는요. 경제적으로 무능해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의 가게에 나타나 쥐 잡는 데만 집착한다. 그것도 실패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아버지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여기 아버지 과거. 어떤 이야기? 그 남과 북에 대한 선택이야. 뭘 하고 있어 되게? 되게 끝까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하지만 여기 남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남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또 개인의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지? 고향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부모 처자가 떠올랐다. 이런 건 가로야. 여기 가로입니다. 알겠죠? 부모 처자 모습이 밝혔다. 다시 또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 3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다? 갈등 중이야. 아버지의 갈등 중.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죠? 저 복도는 이미 38선이었지. 그렇지. 이제 여기서 결정 나는 거야. 남인지 북인지. 그지? 그러다가 뭐를 한 마리? 흰쥐를 한 마리 딱 보더래. 그 흰쥐가 이남 쪽으로 떼고 있었대. 아버지는 눈에 힘이 들어갔대. 왜? 그래. 남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가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남쪽이겠죠. 남쪽에 한번 나와 있으니 못 가갔더란 말이요.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갔더란 말이요. 그거의 사람이요. 왠지였냐고 글쎄 모르지. 맹탕 것이 눈에 진짜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당시에 흰쥐가 보였다고. 남쪽을 향하는.
그래서 암만 생각해봐도 꿈 같기도 하고 길이고 이제 모르겠어. 진짜로 다 돌아가고 싶은 겐지. 그러니까 내가 북으로 가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겠대. 맞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D 짓물러진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마 좀 눈물이 좀 나거나 했겠죠, 아버지가. 민홍은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다.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며 민홍은 아버지의 야인 잔등이 뭐 같았대? 아버지의 야인 등이 마치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하석이 떠올랐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죠? 앙상함,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3번. 요런 게 이제 그 박물관에 있던 고생대 한 하석의 특징이면서 아버지의 특징이겠죠. 누가 생각한? 나냐 민홍이 생각한. 그죠? 자, 그 다음 날이었다. 새벽에 이렇게 몸태질 하더니만 이렇게 출두를 하셨어. 뭐에 대한 이야기? 이는 이제 쥐 잡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자. 자, 22번. 공통점을 묻는데 사실 가는 이 답을 먼저 알려주면 답은 4번이거든요. 애들이 아마 3번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소설이다 보니까 대안은 충분히 많을 수 있어. 그런데 뭐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게 있어? 특히 나는 전혀 없어요. 가는 있지. 가는 충분하지. 가는 완전 차역이랑 원봉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대화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4번이 왜 맞느냐? 연상되는 이미지 뭐가 나와? 가는 아예 산돼지가 나오잖아. 너무 쉽게. 산돼지 어떤 거? 원봉이. 그지? 근데 선생님 나에는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가? 그래서 내가 아까 본 요 부분을 찾았어야 됩니다. 나에서는 아버지를 어떤 대상? 박물관에서 본 적 있는 고생대의 한 하석을 가지고 아버지를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상되는 이미지, 특정 인물에 대한 주변 인물, 누구? 아버지에 대한 아들인, 그죠? 아들의 인식을 드러낸 거. 그 다음 역시나 원봉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낸 거. 산돼지를 통해서. 그지? 그래서 산돼지, 그 다음 화석을 통해서 아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지. 그지? 요 문제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 나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한 것을 묻는데 이야기 속 인물의 독백을 통해 요거는 나올 수 있어. 그지? 이야기 속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거 아니잖아. 이야기 속 서술자 이런 무조건 틀렸어요. 자, 잘 봐야 돼. 이야기 속 서술자라는 말과 당연히 이야기 속 인물이라는 말은 다르지. 그지? 인물은 인물이고 서술자는 서술자지.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틀렸습니다. 왜? 작품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행위를 묘사하며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다음 이야기 속 인물이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모두 서술하도록 이건 확실히 틀렸죠. 인물이 과거, 현재 서술? 아니야.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 밖의 서술자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전지적 서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서술자가 일단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뭐를 잡아야 돼? 내가 아까 일부 초점을 좀 알려줬잖아. 몇 번?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특정 인물 누구의? 그 아들. 그지? 아들의 입장. 이름 뭐였죠? 민홍. 민홍이가 바라보는 느낌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이야기 속 인물까지는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이야기 속 서술자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이 작품에서는. 넘어가서 자, A부터 E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묻습니다. 나 작품 문제죠. 그죠? 자, 민홍이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거든. 뭐로? 폐암으로. 그지? 죽음의 원인이 내면적. 그렇지. 아버지 그 응어리에서 된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 1번은 맞았어요. 아버지가 갈팡질팡 이거 남쪽 북쪽 얘기하는 거겠죠. 아버지의 선택이 이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혼란스럽다. 그렇지. 이것도 맞아요. 엄격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흰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간 거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에게 기항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거 내가 너무 빨리 합니까? 보이죠? 그죠?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겐지 그런 마음이 없는 겐지 모르겠어. 이게 C였죠. 그 다음 D 같이 보면은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그 아들인 민홍이가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역사적 행포로 인해 고향 상실 슬픔, 이산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대해 민홍이 좀 이해하게 되었음을. 그렇지. 이것도 맞겠죠. 아버지가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 답이 또 5번밖에 안 남는데 아버지가 득이만만한 미소를 짓는 것은 까지면 오 미소 지어. 뭐 때문이야? 쥐를 잡게 됐잖아. 쥐를 잡게 된 거잖아. 근데 그게 과거에 대한 후회, 불만족에서 벗어나. 그거 가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랑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쥐를 잡은 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만족한 거예요. 후회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심리적 안정은 약간 조금 있을 수 있지. 자신의 무력함을 쥐라도 잡는 걸로 약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어딨노?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후회의 불만족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그죠? 자, 그럼 26번. A는 뭐였죠? A는 그 불신이만. 그 다음 B는 흰지였죠. 그죠? 흰지. 요거는 사실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 흰지만 정확하게 봤어도 좀 보입니다. 이 B만 갖고도 좀 보이거든. B로 인해 아버지의 선택 바뀐다. B로 인해 수용소 안 사람들 분열. B로 인해 내적 갈등 고조. 아버지의 현실 비판적 태도. 아버지와 감찰원장 사이의 갈등 해소래. 흰지 덕분에 뭐다? 남과 북에 대해서 갈등을 하다가 요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 1번이지. 그지? 그럼 A는 왜 최연봉의 입장이 변화돼? 불신임에 내려왔어. 그러면서 제가 얘와 누가 차역의 가치관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역시나 최연봉의 입장은 변하게 되지. 나 안 할란다.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 26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답만 좀 빠르게 보면은 자, 그렇지. 일단 1번은 한번 볼게요. 근데 1번은 맞는 말. 내 결점을 발표하고 호소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게 도덕적 결벽이라고 볼 수가 있지. 결벽증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도덕적으로 결벽, 그지? 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쭉 넘어가서 틀린 걸 딱 찾으면은 어디 있어? 그렇지. 정답은 4번이겠죠. 4번이 왜 틀렸다? 조소와 이가는 최연봉이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든 현실의 한계야.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덫은 어떤 덫이야? 나의 그 덫 뭐였어? 나의 그 덫은 진짜 아버지가 놔뒀던 덫이란 말이야. 자신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발버둥의 도구로서의 덫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덫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무력감을 느끼도록 형상화한 것? 이 덫은 무력감을 느끼도록이 아니라 무력감을 오히려 자신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덫과 무력감은 맞지가 않다.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맞죠? 그죠? 좀 길어서 어려웠을 수 있는데 특히 좀 많이 길긴 했어요. 솔직히 소설이 한쪽 풀로 꽉꽉 채워서 나오고 극갈래도 한쪽 꽉꽉 채워서 나왔는데 꼼꼼하게 읽어서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시로 넘어가야겠죠? 현대시도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항상 현대시를 볼 때 이제 정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정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꾸며주는 수식어 좀 잘 보라고 하거든요. 요걸 좀 잘 봐야 돼.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면 상승적 시어라거나 vs 하강적 시어. 비슷한 말로 뭐야? 긍정적 시어라거나 vs 부정적 시어. 요것만 구분을 충분히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자와 대상, 화자 그리고 대상 파악. 요 정도. 요렇게 긍정, 부정 이렇게 구분할 줄 알고요. 얘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어떤 말을 꾸며주고 있는 말, 이걸 왜 이런 말로 꾸며줬을까? 화자는 뭐 하는 걸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혹은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어떤 게 되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줄만 역시나 내가 한번 보면, 눈 오는 지도입니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그러니까 요런 게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이별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거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한 마음으로 한방 눈이 내려. 자, 눈은 좀 별표를 치겠습니다. 눈은 되게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일단 눈이 내린데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 몰라. 이별하는 아침에 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대. 자, 여기까지 정소도 나왔다. 지금 슬프대요. 그죠? 일단 아침에 눈이 덮인다. 눈이 내려서 눈이 탁 지도를 덮었대요. 무슨 지도일까? 한번 물음표 해놓고 방 안을 돌아다 보아도 아무도 없대. 여기 상황이지 뭐. 역시나 이별한 상황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벽과 천장 하얗다. 왜? 눈이라고 생각이 들어. 벽과 천장 하얗다. 방 안까지 눈이 내린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호로를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썼는데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서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 그죠? 이런 거 쭉쭉 뭐 하고 있다? 뭐 열거도 하고 있네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지?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지금 뭐야? 까? 냐? 이런 식으로 의문형을 되게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의문형. 자,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자, 여기가 난 별표였어요. 이 작품에. 이걸 또 파악을 했었어야 돼.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 없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눈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눈이 계속 덮어서 발자국을 눈이 계속 덮는데 그래서 따라갈 수 없대. 그럼 눈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이건 장애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 눈 때문에 따라갈 수 없네. 눈이 녹으면 근데 그 발자국마다 꽃이 필 거래. 아, 그럼 이 두 개가 대비되겠지. 이거는 발자국을 가리는 것, 이거는 발자국 자리마다 피는 것. 그지? 그럼 이 꽃은 약간 나에게 지도를 만들어주는 꽃 지도가 될 거고, 눈은 뭐다? 아, 그 지도를 덮어버리는, 순이가 떠난 길을 덮어버리는 장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그지?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 찾아 나서면 1년 12달 찾아 나서면 1년 12달 마냥 내 마음에는 또 눈이 내린대. 왜? 아직 못 찾아갔으니까. 찾아갈 때까지는 계속 눈처럼 좀 눈이라는 장애물, 눈이라는 시련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는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꼭 또 윤동주니까 또 뭐 자성찰, 뭐 일제강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보더라도, 그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냥 이별 상황에서 떠나가고자 하지만 눈이라는 장애물이 있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죠? 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네 라는 거. 하지만 따라갈 때까지 아마 순이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시련이 있나 보다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였습니다. 넘어가서 나 작품. 조지윤의 성문이에요. 돌문이네요. 돌문. 자, 있는 그대로 역시나 읽어보자.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 이게 중심 소재잖아. 중심 소재. 이게 꾸며주는 말이지.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 잘 봐봐. 돌문이 있는데 어떤 돌문? 손끝만 스쳐도 열리는 돌문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열리는데 당신이 와서 손끝 탁 스치면 열리는 거래. 알겠지? 무사람이 조바심 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량만 12층계 위에 건물에 이끼도 앉았대. 그 돌문에는 이끼도 앉았대요. 그죠? 굳게 닫혀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열릴 미래. 누가 오면? 당신만 오면. 맞죠? 건물은 이끼라는 건 그냥 시간이 흐름, 오래 지난, 오래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돌문에는 이끼가 꼈대.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는 촛불 한자루도 간직했대. 언제까지? 당신이 오시는, 꾸며주는 거 보라고. 어떤 날, 오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 한 가루를 갖고 있대요. 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밝혀주고 있는 거야.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이래. 아, 촛불 한 자루를 자신의 영혼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비되는 거야? 아니면 오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 한 자루, 그지? 1000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 뭐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 한 자루, 당신을 향한 끝나지 않는 기다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역시나 슬픈이라는 정서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서는 진짜 중요해요. 기다림이니까, 그죠? 기다림이니까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기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두어 방울 두 이슬은 무엇입니까? 뭐겠어? 또 의문형이네요. 그죠? 뭐겠어? 눈물이겠지 뭐.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랍니까? 의문형 반복이죠.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역시나 기다리면서 쉽지는 않은 거야. 그 기다림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또 의문형이네. 자, 몇말리 이런 건 다 거리감인 거 알죠? 몇말리 이런 거 거리감. 몇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사로운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이런 거 촉각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 사실 이번 아마 선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촉각적인 걸 통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 그리고 당신의 어떤 특성 이거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사로운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티끌로 사라지겠대. 기껏 왔는데 왜 사라져?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야. 마지막 한 모습은 보고 싶었던 거야. 사라지겠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뭐 이런 거 지금 보이죠?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아, 당신이 오면 나는 이제 그제서야 떠날 수 있다는 거야. 자, 한이 막 맺혀 있는 거야. 한이 막 맺혀 있다가 당신 와서 왔네요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거지. 그지? 자, 넘어가서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자, 이거 중요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어요. 내 정성으로는 열리는 게 아니야. 뭐가 어떻게 해야 열린다 했어? 아까 제일 1연에서 당신의 손끝만 탁 스쳐도 열리는 거거든. 그지? 자, 당신이 오셔서 다시 1000년도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와의 날개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문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거는 배경 설화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좀 재밌는 배경 설화가 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쓴 거거든요. 재밌는 건 아니야. 그지? 좀 억울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 첫날 밤이에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인데 남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나가려는데 이 옷이 이렇게 어디 고리에 끼인 거야. 그래갖고 쭉 찢어졌어. 근데 이 남자 오해를 한 거야. 이 여자가 뭐 약간 좀 음탕한 여잔가 뭐 나가려는 거 왜 붙잡고 그러냐 이러면서 오해를 했어요. 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여기 고리에 걸려가지고 찢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갔대. 그 이후로 진짜 첫날 밤 이후로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다가는 한 몇십 년이 지나서 방을 쓱 아내가 있나 하고 쓱 봤더니 어떻게 그대로 그 결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이 한이 풀린 거야. 억울했다 이거야. 해가지고 싹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쓴 여인의 한 뭐 이런 걸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작품은 봤고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 바로 사실 이거 1번이잖아. 의문형 형식을 사용하여 아까 이거 얘기를 해줬죠. 여기 의문형이 다 있었거든. 의문형을 사용하여 근데 뒤가 틀렸을 수 있지. 근데 뒤가 뭐야? 정서강조. 이거는 웬만하면 맞잖아요. 앞에 뭐 지급법 사용하여 정서강조, 촉각적 정서강조, 뭐 정서강조 이런 건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죠? 정답 1번. 다음에 볼 필요가 없겠지. 넘어가서 기억, 니은에 대해서 적절한 건 묻습니다. 니은은 저 옆에 있는 돌문이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뭐야? 여기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도 뭐였겠어? 내가 아까 물음표 쳐놨는데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순이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지. 순이의 발자국 지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눈이 부정적이라고. 발자국을 없애버리니까. 그지? 이건 지도입니다. 돌문이고요. 적절한 걸 묻네. 기억은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긴 것이다. 또 너무 바로 맞네요. 그죠? 그 순위를 향해 갈 수 있는 지도, 순위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니은 뭐 달라졌으면 이런 거 완전 아니잖아. 그죠? 끝까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였는데.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0번. A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A 어떤 거? 있기 있다. 누가 어떻게든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이미지 뭐. 그지? 제시했다. 맞습니다. 그다음 B 옆에 특정한 소재와 하자 자신을 대비하여 자, 초가 하나 딱 나왔어요. 소재가. 근데 이거 두 개는 내가 뭐라 했어? 저의 슬픈 영혼, 촛불 한 자루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이미 틀렸다. 그지? 동일시였어야지 차라리. 그지? 오케이.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보기를 사용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역시나 이걸 읽었어야겠지. 근데 1번이 나는 좀 1번 틀렸다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슬픈 것의 원관념인 한방 눈이 쌓이는 자연현상은 이별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별 수용이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봐봐. 자, 보고 싶은 대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현실 수용이라고요. 그죠? 이별도 일단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고는 힘들어하고는 찾아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한방눈 있는 부분 그거는 수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 알겠지? 요걸 체크 잘 해줬어야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어딨노? 쫙 봤을 때 그렇지. 5번 다 맞습니다. 너희가 맞는 거 확인했을 거고 5번이 분명히 이상했을 거야. 지극한 정성은 결핍 뭔 결핍이야? 임의 부재라고 봐야 돼. 근데 그게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래요. 자, 지극한 정성 그 이유가 뭐였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야. 이게 충족이 느껴져? 지극한 나의 정성으로는 열리는 게 아니야. 지극한 정성은 결핍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 아닙니다. 그래도 안 열린 애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겠지.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현대 작품을 다 봤는데 내가 소설이나 극갈래에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치면 바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인물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니 내용에 집중을 해서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극갈래는. 그리고 이번 소설에서 딱 초점화가 나왔는데 서술자가 제발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거 제발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나라는 인물이 있냐 없냐 그걸 좀 파악을 해야 한다. 마치 민홍이가 서술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전지적 작가가 초점화를 맞췄을 뿐이다. 그래서 서술자 문제, 서술 문제 이런 거 충분히 한 문제 나오기 좋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야기 속 서술자다, 이야기 속 인물이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이 작품에서 이야기 속 서술자 이런 말 나왔다 다 틀린 거야. 그치? 이야기 속 인물? 그건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시에서는 윤동주라고 굳이 막
그런 거 안 넣어도 돼. 그지? 뭐 일제강점 뭐 저항 뭐 이런 거 넣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상황 얘기해주고 다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고전 씨가 보든 이제 복습을 좀 하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